뭐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진짜 아빠인지 서류 한 장이 바뀌는 순간 당신이라면 누구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태오리는 오랜 시간을 돌아 결국 하나의 결론에 닿는다. 분노로 복수하느냐, 책임으로 아이를 지키느냐. 아이의 이름이 지호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태오리는 숨이 거칠어진다. 지호가 황기찬의 집에서 자란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강세리가 선택한 거짓,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과거가 동시에 밀려온다. 태오리의 분노는 처음엔 직선이었다. 뺏긴 것을 되찾아오겠다는 다짐, 빼앗긴 이름과 자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의지. 그러나 지호가 학교에서 쓴 일기장을 우연히 본 날, 태오리는 다른 길을 떠올린다. 일기에는 지호가 적어두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색, 자신이 싫어하는 냄새, 그리고 아빠가 진짜 많이 바쁘면 나는 진짜 많이 기다릴 수 있다는 말. 태오리는 그 문장을 읽고 나서야 깨닫는다. 자신이 싸우려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며 자신이 되찾아야 하는 것이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아이의 하루라는 것을. 강세리는 다르게 흔들린다. 강세리는 누구보다 현실을 정확히 안다. 이름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강세리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이름을 덧칠해왔다. 강세리는 지호 앞에서만큼은 단단해 보이고 싶다. 하지만 지호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묻는다. 왜 나는 병원 진료 기록에 아빠 이름이 한 번은 없고 한 번은 있다고 적혀 있느냐고. 강세리는 대답을 만들지 못한다. 그 순간 강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대답을 미뤄왔는지 깨닫는다. 강세리는 지호의 잠든 얼굴을 오래 바라본다. 아이의 잠이 깊어질수록 강세리의 마음은 얕아진다. 얕아진 마음의 끝에서 강세리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대가 태오리가 아니라 진실임을 인정한다. 황기찬은 숫자로 사람을 바라본다. 황기찬에게 가치는 곧 성과이며 성과는 곧 권력의 근거다. 황기찬은 오래전부터 YL그룹의 재무 수치를 손에 쥐고 사람들의 표정을 읽었다. 강세리가 일시적으로 흔들릴 때 황기찬은 계산한다. 지호를 중심으로 얽힌 친자 의혹이 회사에 미칠 파장을, 김도혜 대리 사건의 재수사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그리고 태오리가 지닌 의지가 어느 정도의 증거로 보강되었는지를. 황기찬은 확률이 낮은 변수에 돈을 걸지 않는다. 그럼에도 황기찬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하나다. 계산에 잡히지 않는 사람, 즉 지호가 변수이기 때문이다. 지호가 눈물을 흘리는 순간 여론은 숫자의 방향을 무시한다는 것을 황기찬도 안다. 제인은 서류와 사람을 같이 본다. 제인은 강재인과 도윤, 최자형과 함께 자료를 모으고 불일치들을 맞물린다. 제인은 태오리가 분노로 움직일 때마다 태오리 앞에 차분한 말을 놓는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폭로보다 절차라고, 그리고 절차는 느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다리라고. 제인은 태오리에게 제안을 건넨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깃발로 쓰지 말고 출생신고 과정의 기록을 실마리로 삼자고. 병원과 구청, 보험사와 학교, 수많은 기록들에 남아있는 작은 시간의 흔적을 맞추면 하나의 말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때가 온다고. 태오리는 그 말을 듣고 멈춰선다. 복수의 속도보다 회복의 방향이 중요해졌음을 본능적으로 이해한다. 진전을 만든 건 우연이 아닌 습관이었다. 태오리는 오래전 자신이 캐서린에게 가르쳐준 습관, 즉 무언가 의심스러우면 2번 기록하고 3번 복사하고 4번째는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라는 습관을 떠올린다. 태오리는 병원에서 신생아 예방접종 때 채취된 건조혈점 카드의 관리 레지스터를 찾아낸다. 거기에는 지호의 코드가 있고 그 코드의 보관 상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코드 앞에 남겨진 이니셜은 3글자 KSR. 태오리는 그 이니셜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묻지 않는다. 태오리는 그 이니셜을 제인에게 건네고 제인은 이를 바탕으로 문서의 흐름을 추적한다. 문서의 흐름은 사람의 동선이며 사람의 동선은 결국 선택의 흔적이다. 강세리는 마지막까지 부인하지 않는다. 강세리는 적극적으로 말을 만든다. 자신이 한 선택이 아이를 위한 최선이었다고, 태오리가 사라졌던 시간 동안 자신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감수했는지 설명한다. 강세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강세리는 상실을 잘 안다. 상실을 겪은 사람은 복구의 비용을 아낄 줄 모른다. 강세리는 그 비용을 감정으로 지불해왔고
이제는 서류로 지불하려 한다. 강세리는 병원 관계자에게 남긴 문자, 담당 직원에게 전달한 메모, 구청 창구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의 초안을 꺼내든다. 그 문서들은 강세리에게 유리하지 않다. 그럼에도 강세리는 문서를 꺼내든다. 강세리는 알고 있다. 감추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늦게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황기찬은 다르게 움직인다. 황기찬은 이사회 자료를 손질한다. 친자 의혹이 회사의 리스크로 번지는 순간 황기찬은 방화벽을 세운다. 김도혜 대리 사건의 재수사와 내부 회계 통제의 미비를 서로 다른 문제로 분리하고 친자 의혹은 사생활로 묶어 회사에서 분리해버리려 한다. 그러나 그 시도는 간단하게 무너진다. 제인이 모아둔 기록들 가운데 김도혜 대리가 작성했던 내부 제보 초안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초안에는 특정 시점의 통화 내역, 특정 프로젝트의 비용 처리 방식, 그리고 특정 임원의 지시 구문이 간결하게 적혀 있다. 그 문장의 말투는 황기찬의 말투와 겹친다. 제인은 그 문장을 읽고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대신 제인은 그 문장을 검증 가능한 데이터와만 묶는다. 사람의 말은 흔들려도 숫자의 흐름은 흔들리지 않는다. 태오리는 스스로를 의심한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복수인지 보호인지. 태오리는 지호를 만나도 되느냐고 제인에게 묻는다. 제인은 지호가 혼란을 겪지 않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자고 답한다. 태오리는 한 발 물러선다. 물러선 자리에서 태오리는 자신이 놓친 사람들을 본다. 강재인이 왜 제자리를 찾아야 하는지, 최자형이 왜 회복의 절차를 강조하는지, 도윤이 왜 서류의 모서리를 반복해서 맞추는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단단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걸 태오리는 새삼 깨닫는다. 단단한 사람들은 이기지 못해도 잃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다. 태오리는 그 방법을 배우기로 한다. 그 즈음 캐서린의 이름이 다시 떠오른다. 캐서린은 죽은 줄로 모두가 믿었다. 그러나 제인이 외부 로펌을 통해 확보한 해외 의료 기록 교차 확인 결과 캐서린과 동일한 생년월일, 동일한 흉터 기록, 동일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환자가 다른 이름으로 치료받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름이 바뀌었는데 기록이 남았다. 기록이 남았는데 사람은 사라졌다. 제인은 이 모순을 쥐고 더 이상 소문을 기다리지 않기로 한다. 제인은 그 기록을 근거로 입국 기록과 출국 기록을 비교한다. 거기서 제인은 결정적인 빈칸을 본다. 입국은 있는데 출국이 없다. 누군가 캐서린을 한국에 데려왔고 한국 안에서 이름을 바꾸어 숨겼다. 제인이 사람을 좁혀가자 빈칸은 한 사람의 그림자를 가리킨다. 바로 YL그룹의 오래된 후원자이자 핵심 자문역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제인이 그 이름을 발설하기 전에 제인은 먼저 태오리에게 말한다. 복수의 대상이 한 명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복수라는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강세리는 스스로를 저울에 올린다. 자신이 지은 죄와 자신이 지킨 것 사이에서 강세리는 마침내 선택한다. 강세리는 황기찬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로 한다. 강세리는 자신이 한 조작의 일부를 자백하고 자백과 동시에 조건을 건다. 지호에 대한 언론 노출을 금지하는 조건이다. 강세리는 지호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 침묵이 아니라 질서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강세리가 자백을 시작한 날 황기찬은 다른 종류의 결심을 한다. 황기찬은 이사회 임시 소집을 요구하고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개인적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발표한다. 그 발표는 사과가 아니라 계산이다. 그러나 계산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다. 사과는 늦었고 계산은 초라했다. 태오리는 마지막 카드가 유전자 검사라고 믿지 않는다. 태오리는 스스로의 마음을 마지막 카드로 세운다. 태오리는 지호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말하는 대신 한 문장씩 이야기하기로 한다. 지호가 좋아하는 색을 묻고 지호가 싫어하는 냄새를 기억하고 지호의 기다림을 자신이 빚으로 받아 적는다. 태오리는 지호에게 아빠라는 단어를 서두르지 않는다. 단어는 빠르게 붙지만 관계는 느리게 자란다. 태오리는 한 번의 만남을 10번의 약속으로 나누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음으로써 신뢰를 만든다. 신뢰가 조금씩 생기자 태오리는 비로소 문서를 꺼낸다. 문서에는 친자 확인 결과가 아니라 아이가 지금까지 어떤 예방접종을 받았고 어떤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지가 정리되어 있다. 태오리는 그 문서를 지호 앞에서 접는다.
태오리는 지호에게 말했다는 방식이 아니라 태오리가 지호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싸는다. 제이는 결정을 내린다. 기자회견이 아니라 신고다. 제이는 수사기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제출하고 나머지 감정의 파편들을 문서 밖에 남겨둔다. 제이는 법이 감정을 대행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법은 감정의 타이핑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이는 감정은 사람 사이에서만 정리하기로 한다. 제이는 강재인에게 말한다. 당신의 이름을 되찾는 일과 아이의 이름을 되찾는 일은 다른 속도로 가야 한다고.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인다. 강재인은 오랜만에 자기 이름을 소리내어 읽는다. 이름을 읽는 일은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간단한 방법이었다. 황기찬은 자신이 쥐고 있던 마지막 지렛대를 꺼낸다. 출생신고 당시에 원본 대장을 가져와 행정적 절차의 문제였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원본 대장에는 예상하지 못한 흔적이 있다. 담당자의 서명 옆에 남겨진 작은 메모, 추후 변경 가능성 있음. 그 문장은 어떤 뜻이었을까? 담당자가 느낀 이상함이었을까? 누군가의 압력이었을까? 제이는 그 메모를 확대하지 않는다. 대신 제이는 시간의 방향을 더듬는다. 그날 그 창구에서 어떤 문의가 있었고 그 문의를 한 사람이 어떤 번호로 다시 연락을 받았는지. 번호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사람은 황기찬도 강세리도 태오리도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그림자처럼 이 집안을 드나들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캐서린의 소식은 결국 현실이 된다. 캐서린은 살아있었고 다른 이름으로 버텨왔다. 캐서린은 제인에게만 먼저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캐서린은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지만 먼저 물어보고 싶어 한다. 자신이 사라진 이후 누가 이 집을 지배했는지, 자신이 없는 동안 누구의 이름으로 아이가 자라났는지. 캐서린은 분노하지 않는다. 캐서린은 질문한다. 질문은 폭로보다 오래간다. 질문이 남는 집은 스스로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이는 캐서린에게 약속한다. 당신의 질문이 헛되이 흩어지지 않도록, 질문이 답을 강요하지 않도록, 질문이 다음 질문을 낳게 하겠다고. 그날 밤 지호는 잘 잔다. 아이의 잠은 정직해서 낮의 불안이 밤의 호흡에 고스란히 적힌다. 그 밤 지호의 호흡은 길고 일정하다. 태오리는 그 소리를 문 밖에서 듣는다. 태오리는 문을 열지 않는다. 태오리는 문 손잡이를 잡지 않는다. 태오리는 그저 서 있다.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태오리는 자신이 무엇을 지키려는지 분명해진다. 태오리는 이 집에서 최초로 자신을 낮춘다. 낮춘 사람만이 문턱을 넘을 수 있다. 태오리는 내일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오늘의 이 자세를 잊지 않기로 한다. 다음 날 아침 한 통의 봉투가 제인에게 도착한다. 봉투 안에는 출생증명서 사본과 함께 누군가가 새로 작성해 넣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신청서가 들어있다. 놀라운 것은 정정신청서의 신청일란에 적힌 이름이다. 그 이름은 황기찬도 강세리도 태오리도 아니었다. 오래도록 이 집의 물류와 사람의 출입을 관리해 온 YL그룹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알려진 이름이었다. 그 신청서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다. 과거의 조작을 만든 손이 지금 새로운 정정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 이유는 무엇일까? 죄를 줄이기 위한 계산일까? 뒤늦은 양심의 발화일까? 아니면 더 큰 조작을 덮기 위한 미끼일까? 제이는 신청서를 조용히 접어 책상에 놓는다. 태오리는 그 옆에 앉아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오래 바라본다. 강세리는 멀리서 변호사와 통화를 끊고 홀로 서서 손을 모은다. 그리고 황기찬은 이사회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비워둔다. 모두가 한 장의 종이를 사이에 두고 다른 이유로 침묵한다. 침묵의 크기는 같아도 침묵의 방향은 다르다. 어느 침묵이 진실로 향할까?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지호의 서류에 적힐 마지막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바꾸려는 손은 누구이며 그 손이 숨기려는 마지막 비밀은 대체 무엇인가?